어떻게 하면 알리바바에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있냐? 직원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 없다고. 근데 우리는 가능하거든요. 리스트로 그냥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최소 수천 개, 많으면 몇만 개, 약간 숨겨진 리스트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처음 채널명이 40억의 비밀이었나? 연매출 40억의 비밀, 그 다음에 뭐 80억, 그 다음에 90 얼마. 이번에 이제 자회사 매출까지 더하면 127억? 약 130억 조금 안 되는 부가세 별도로 해서 그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설명이 뭐 자회사 매출이 얼마고 막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끝자리 떼고 제일 작은 숫자 100억이라는 숫자로 그 정도 숫자만 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니까 100억의 비밀이라는 형태의 부제목명을 달고 쭉 가다가 올해는 190억이 목표고 그 다음에 200억 달성하면 그때 뭐 200억으로 바꾸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럼 채널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또 우리를 작을 때부터 지켜본 분들은 왠지 좀 이렇게 같이 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채널명을 이제는 너무 자주 안 바꾸고 실제로는 127억이 넘었지만 100억이라는 단어만 달고 가고 내년 내후년쯤에는 200억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알리바바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알리바바에 가서 한번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보고 싶고 이랬는데 마침 거기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알리바바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하우를 좀 오픈을 하는 형태의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알리바바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우리 셀러들 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더라고요. 어쨌든 알리바바랑 친해져야 그들의 정보를 많이 뺏어오잖아요. 그래 그들의 정보가 많아야 정말 좋은 공장들을 잘 필터링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 다시 셀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우선 알리바바하고 미팅을 시작을 했고요. 나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알리바바라는 까먹을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때의 그 UI UX가 살짝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거기 들어와서 제품 찾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최소 17년, 18년, 많이 되면 24년? 내가 커머스 한 지가 벌써 이제는 25년 차니까 앞에서 우리 회사 뭐 매출이 이렇고 저렇고 했으니까 너희나 쓰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희 회사도 분명히 18년도에 매출이 5억 뭐 그랬잖아요. 연매출이 5억도 안 되던 시절에도 알리바바만 썼어요. 매출이 0원일 때도 알리바바만 썼어. 큰 회사 하나 쓰는 거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분명히 단점도 많거든요. 근데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우리는 알리바바를 계속 쓰고 있고요. 1688 또한 이미지 검색하고 다양성을 볼 때는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단가를 뽑을 때는 좀 봐요. 왜냐면 알리바바는 정말 좋은데 제품을 많이 보는 게 힘들어요. 중국 공장 사람들도 사진을 업데이트를 조금 잘 안 하는 것 같아. 금액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많이 오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하게 금액을 많이 볼 때는 도매 시장에서 이런 제품도 있구나, 저런 디자인도 있구나, 이런 기능도 있구나, 가격은 이 정도가 설정되어 있겠구나, 그거를 인지한 다음에 알리바바에서 좀 찾아서 실제 거래는 100% 알리바바에서 맞아. 이게 1688의 단점이 진짜 명확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100개를 넣었어. 근데 그 가게의 재고가 10개밖에 없어. 그럼 90개는 어디서 올까요? 똑같은 공장에서 90개가 오는 게 아니고 이 가게 저 가게 요 가게 다 연락을 돌려서 재고 있는 거를 끌고 모아서 와요. 즉 100개를 주문했는데 제품 퀄리티가 다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당연히 100개는 숫자가 작으니까 비슷한 게 오겠지. 근데 이게 다음번에 또 발주를 한다든지 500개를 발주한다든지 1년 뒤에 이 제품을 한 번 더 판다든지 할 때 되면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죠. 가격도 달라지고 디자인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에 똑같은 제품을 발주를 넣어도 색깔이 다르게 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탕이라고 표현하는데 탕이 다르면 농도가 달라지면 핑크 색깔이 좀 진한 핑크, 연한 핑크 이렇게 해서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제품 완전 그냥 다른 시기에 생산이 되니까 완전 다른 제품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판매자들한테 너무 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1688을 좀 적게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캔통과 알리바바는 그런 개념이에요. 캔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의도된 무언가가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알리바바는 내가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야. 이해되죠? 캔톤은 내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정보와 제품과 공장 정보가 막 들어와요. 그럼 내 머릿속에 막 들어와. 근데 이게 좋은 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장 조사가 되어 있으면 이 업체는 좋은 거고 바로 가격 물어보고 4달러? 그러면 비싼데? 이거 한국에서는 얼마 나가는데? 한국 가격이 10만 원인데? 3만 원인데? 이런 비교를 분석하면서 해야 돼. 근데 처음에 그냥 캔톤 가면 이거 안 돼요. 근데 정보가 막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 그런데 내가 알리바바에 들어갔어. 그냥 마우스라고 쳤어.
그럼 마우스에 1달러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쿠팡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 쿠팡에서는 얼마지 조회를 했더니 5,000원이네? 그럼 이거 1달러네? 그럼 내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2,000원에 들어와지네? 그럼 이거 팔 수 있나?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업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그 신뢰는 내가 이번 강의 때 그냥 업체를 주겠다는 거야. 안 돼요. 그냥 알리바바를 꼭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팁인 것 같아요. 사람들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 마트 스토어에 딱 들어가서 1위부터 10위까지 베스트 제품만 확인해봐요. 대부분 전부 다 알리바바예요. 그러니까 규모 상관없이 알리바바를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이미 팁이고요. 노하우가 뭐 업체가 사진이 있어야 된다, 제품이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된다, 뒷배경을 봐라, 업체 연역은 어떻게 하긴 해라, 리뷰는 어떻게 봐라, 뭐 그런 얘기를 다 하나하나 해줄 수는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우리의 노하우가 있고 또 우리 유사 경쟁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서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아마 생각보다 업체를 찾는 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노가다죠.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의 약간 숨겨진 리스트가 있어요. 알리바바 요번에 우리도 첫 미팅할 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알리바바에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있냐? 우리 알리바바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직원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 없다고. 알리바바에 너무 많은 업체가 있고 자기네들도 평점을 매겨서 이런 필터링을 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거든요. 리스트로 그냥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업체 리스트를 최소 수천 개, 많으면 몇만 개,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는지는 알리바바 분들한테도 말 못해요. 우리 회사 내부에 몇 명 빼고는 거의 모르는 그런 리스트들이 있는데 업체 이름이랑 업체 정보를 출력을 해서 줄까 고민해봤는데 그랬더니 A4 용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이제 세라의 한 영역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머하고 있어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카테고리별로 검색해서 찾아서 수천 개, 많으면 몇만 개의 업체 리스트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 그 리스트만 얻어가면 돼. 지금까지 뽑은 걸로 봤을 때는 수천 개고요. 조금 더 멀리 보자면 한 몇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리스트들을 보신다면 좋은 업체들을 그냥 다 얻어가는 거지. 내 머릿속에 있는 우리 내 명함첩에 있는 모든 리스트를 다 공짜로 오픈하는 거네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되나? 4월 19일에 만나요. 총 강의는 우리가 3시간인가요? 총 4시간? 그 중에 1시간이 알리바바 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사용 방법이라든지 알리바바 직원분이 하시는 시간이 있고요. 나머지 3시간은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준비는 많이 하고 있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알리바바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좋은 제품을 찾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어떻게 해서 소싱을 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국에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 공장을 찾는 이야기를 약 1시간 정도 해서 나머지 Q&A 시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15명밖에 안 된다. 1시간 만에 매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어쨌든 아마 인원수가 적으니까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알리바바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우리 업체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와인 한잔 했어요. 와인 마셨어요. 좋겠다. 나도 라면이 그리웠는데. 나도 몰랐는데 월간 회의 때 갑자기 저 브랜드에서 10억을 넘었다고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지. 한 브랜드가 10억을 넘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안 뒀었던 것 같아. 1년 전에는 절반도 못 했었으니까. 그래서 한 끼에 10만 원짜리 밥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 왔죠. 대게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녹화 안 하고 그냥 저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런 거죠. 오히려 매출이 성장할 때 제일 무섭거든요.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게 너무 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우리가 성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가서 15억까지는 갈 것 같은데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좋기도 한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